참보 진아랑군이 하늘. 안녕하세요.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34기 케냐팀 단원 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22기 우간다팀 2015년 네팔 특별파견팀 고수영입니다. 우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항상 궁금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적어도 하나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시작점이 청년봉사단이었습니다. 대사역 프로그램이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보건 쪽으로 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파견국 목록을 봤을 때 케냐에 처음 딱 꽂혔던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언제 아프리카를 가보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왕 도전한다면 지구 반대편 가장 먼 곳으로 가보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케냐팀은 크게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3가지 카테고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봉사 중에서도 공예교육팀에서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제 그 외에도 벽화 그리기나 체육대회, 마사이족 가정집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원 내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팀이었고요. 환자들의 이렇게 동선을 짜고 번호표를 배부를 하고 번호표를 받는 역할을 했었고요. 번호표를 토대로 1일 환자 수진 통계를 냈었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랑 특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하는 회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진을 통해 이미 아이들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의 목적 딱 하나를 두고 심리 지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미술치료팀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탈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놀면서 아이들의 그 힘들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국내 정기교육에 언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케냐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스와힐리어 교육을 받고 파견을 갔었습니다. 사실 유창하게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먼저 케냐의 언어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그 외의 문화적인 차이는 생소함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재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낮에는 모르고 만지고 같이 놀았던 친구가 사실은 에이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단원들은 울고 저 역시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 병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사람들을 좀 공포로 몰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지식을 아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가끔 감염병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우간다를 실제로 갔을 때에는 개발되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우간다는 로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지금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고 그 순간에 보여지는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자연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온했던 제 인생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에밀리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마사이족 가정의 아이였고 하루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마사이족의 가정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똥집으로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손전등 하나를 켜고 공부하는 에밀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참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었구나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은 것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에밀리로부터 배운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갔던 친구들 중에 박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진을 찍기를 되게 싫어했는데요. 사진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어때?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뒤로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웃게 되고 사진도 찍으면서 저 스스로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예쁘게 찍어주고 사진이라는 것에 저를 이렇게 추억의 저장소에 기억하게 해준 그 친구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봉사단을 통해 경험한 아프리카의 환경,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린 단원을 보면서 저는 Neglected Tropical Disease, 그러니까 소위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소외된 질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현재는 질병관리청에서 말라리아 진단감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도전이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해외 봉사를 다녀오면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학위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 자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들이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들과 함께 구상하고 사소한 것까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깊은 유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봉사단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이라던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봉사활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깨어지면서 단단한 자아를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주저하는 마음에서 한 발자국만 나아가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도전하세요. 사실 못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사협의 세계적인 프로그램과 거기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현지 코디네이터,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겁니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났던 청춘의 순간이다. 청년봉사단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의 직업과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영원히 명장면으로 기억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 꿈의 방향을 제시해준 것.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봉사단을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성장하는 건 역시 저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어줬어.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너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의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가치보다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영위해 가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